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내일 휴장이고 그다음에 목요일 휴장, 그러니까 월수금만 시장이 좀 융통이 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중간중간 휴일이 있을 때는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장이 진행됐다가 내일 또 휴일에 갑자기 미국 지표라든지 일본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의 리스크에 굉장히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월수금 이렇게 퐁당퐁당 휴무 자체는 일단은 수급 자체가 전체적으로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어느 정도 매개체가 있는 종목을 가져가신다면 그냥 그 종목을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예, 그게 전혀 나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홀딩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손해를 보시거나 수익을 보시거나 홀딩을 해서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게 낫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일단 고용지표 지수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일단 홀딩해서 가져가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걱정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꿈의 비만약 위고비 2주일 뒤에 출시가 됩니다. 맨날 이 위고비 때문에 언제 출시가 되냐, 관련주는 뭐냐 이랬던 지가 벌써 진짜 꽤 오래된 것 같은데 2주 뒤에 정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4주, 이게 이제 보통 병원 가서 물건을 받아오시는 건 맞는데 그거를 혼자 이렇게 배에다가 주사를 놓는 거거든요. 예, 배에다 놓든 팔에다 놓든 정확하게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가 주사예요. 예, 자기가 스스로 놓는 건데 4주, 그러니까 한 달에 37만원대 정도 나오는데요. 요거보다 조금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나온 공시 내부자 거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요즘에 주가가 살짝은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1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방어를 하겠다라고 나와주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해서 유럽 쪽에 임상 3상 도전도 얘기를 하고 있고, 원래는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바이오시밀러 사업만 많이 하다가 계속해서 지금 회장님께서도 얘기를 하고 계시죠. 서 회장님이 얘기하고 계신 건 셀트리온은 더 이상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아니라 신약 개발도 갈 거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또 CDMO, CMO 부분도 우리가 섭렵을 할 거다. 셀트리온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간의 복제약을 만들어 왔던 그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CDMO, CMO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그 길을 많이 터놨고 그거에 따라서 셀트리온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역시나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죠. 제닉스라는 종목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소업체 기업이기 때문에 보시면 오늘 현재 시가로는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나옵니다만 시가가 떨어지면 2천억도 깨질 수가 있겠죠.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조금 더 상세히 보여드리자면 스마트 팩토리와 공장 자동화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똑같은 말인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이 없이 어느 정도 공정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런 거를 주로 하는 업체가 제가 봤을 땐 제닉스 같은 업체고요. 스마트 팩토리가 현재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지만 관심이 많은 분야는 아닙니다만 저는 미래 먹거리 중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주요하게 좀 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쪽에 제닉스 조금만 상세히 좀 보자. 하지만 오늘 상장됐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갖다라기보단 관심 종목 정도에는 좀 담가보자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미국 시장, 그러니까 전주 미국 시장은 솔직히 의미 없어요. 오늘 떨어진 이유는 미국 시장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시장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고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내일 만약에 시장이 열리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전주에 미국 시장이 끝난 거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아요. 예, 많이 주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종목별의 움직임을 좀 보자면 일단 엔비디아가 2.1% 떨어졌고요. 요 반도체 섹터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보시면 이 반도체 섹터가 좀 떨어진 게 조금은 오늘 우리 시장에 아쉬움을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엔비디아 떨어졌고 일단 브로드컴, AMD, 퀄컴까지 다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이 많이 없죠. 예,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이 큼직큼직한 시총 큰 애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풍, 낙엽처럼 좀 떨어진 경향이 있다. 다만 엔비디아가 떨어진 건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회사라는 엔비디아의 자회사는 아닙니다만 사촌 회사에서 회계적인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가 또 떨어진 건 중국 쪽에서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더 이상 구매하지 말라라고 얘기가 나온 게 치명적인 것 같아요. 중국은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하지 말라, 너무 부당해도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들을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거 사지 말고 화웨이나 뭐 이런 우리 자국 업체의 반도체 칩을 사라 라고 얘기한 게 엔비디아의 굉장히 큰 타격감이라고 보여지고요. 엔비디아는 무조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중국에다가 파는 반도체량이 엄청납니다.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에서 엔비디아 관련된 이런 것들을 사지 말라라고 얘기한 건 조금은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조금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거를 뚫어내려면 제가 봤을 때 블랙웰이라고 하는 괴물칩이 성사가 되면 또 그것조차도 엔비디아는 또 역전의 명수니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움직임이 좋죠. 예, 보시면 테슬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2.46%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GM, 포드까지 같이 올라가는 움직임, 우리나라 2차전지 같이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 시장 보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예, 삼성전자가 3.2%나 빠질 건가 싶기도 하고 하이닉스가 4%나 빠질 건가 싶기도 한데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건 뭐냐, 반도체가 빠지면 2차전지가 올라갑니다. 멘토님 떨어졌는데요? 이거 반도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반도체에 비해서 SDI는 마이너스 1% 빠진 겁니다. 예,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 자, 삼성전자 쳐볼게요. 삼성전자 일단 많이 빠졌죠. 오늘 3.2%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많이 빠졌고, 삼성 SDI를 한번 볼게요. 네,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차트 자체가 얘는 쭉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지금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요거 다 지우고 요 이평선들을 밑에 지금 깔고 있잖아요. 장기 이평선인 이 200일선만 어떻게든 돌파하면 얘는 정배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역배열이었다가, 여기 전에 역배열이었다가 한참 역배열이었다가 지금은 횡보기간을 끝내고 정배열로 바뀌는 약간은 배열 전환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역배열의 초입에 와 있다.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얘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6만원을 깨고 내려오면 그때 빅찬스가 좀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만원은 오히려 깨주는 게 나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힌트를 드리자면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 쪽으로 보시면 좋다. 그렇지만 반도체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저는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모르고 비중을 좀 담아놨고 들어가 있다면 기다려도 괜찮다. 예, 제가 2차전지 때 그랬잖아요. 2차전지 때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죠? 삼성 SDI 힘드시죠? 에너지 솔루션 밑으로 떨어지는 거 힘드시죠? 그치만 버티면 언젠간 광명이 온다. 얘 지금 배열 보이시나요? 정배열로 완전 들어선 거 보이시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정배열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위쪽으로 2차전지는 좀 방향을 트는 게 확실히 보인다라고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뭐 나머지는 떨어졌지만 전구체 관련인 에코프로 머티는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오늘 크게 올라간 섹터가 없어요. 조금 이런만 들으면은 여러분이나 저라 속상하지만, 자,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볼게요. 일본 니케이가 5% 빠졌어요. 폭락이에요, 폭락. 모든 종목 다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보이십니까? 5% 떨어진 거. 마이너스 4.98%예요.
이건 모든 종목이 다 떨어졌다라는 건데, 역시나 이시바 총리가 저번 주에 이제 총리 당선이 됐죠. 예,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 다음으로 이제 이시바 총리가 된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또 약간은 유튜브니까 좀 말을 세게 할게요. 열받는 건 이거예요. 아, 중국은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건데? 아니,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관계가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중국이랑 관계가 훨씬 많아요. 아니, 중국에 올라갈 때는 최소한 올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8%가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의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8%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모든 종목이 10%, 15% 올라가는 불장 중에 불장이에요. 중국 상해 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중학개미라고 하죠. 중학개미들이 지금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서버가 마비됐어요, 오늘도. 아니, 중국 시장이 8% 올라갔고요. 홍콩 상해지수 보이세요? 4% 올라갔습니다. 자, 중국 상해지수 8%, 홍콩 H지수 4% 올라갔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 오늘 떨어진 건 차치하더라도, 자, 연말에 26일날 많이 올라갔죠. 우리 지수 2.9% 올랐는데 너무 해피했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폭락 뒤에 올라갔었던 8월 7일날 1.8% 올라갔는데 너무 해피했었죠. 그거에 정확히 2배가 지금 홍콩 H지수고요. 그거에 또 2배가 지금 중국 상해지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홍콩 H지수 정도, 한 4% 정도 올라갔으면 얼마나 해피했을까요? 근데 오늘 떨어지는 건 또, 일본이 떨어져서 그래.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상태는. 왜냐면 우리나라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예, 미국은 그냥 위쪽에서 버텨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미국 시장은 더 올라가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예, 미국 시장은 여기서 꺾여져서 내려오지만 않으면 돼요. 폭락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위쪽에서 버텨주면 되는데, 아니, 일본 니케이 5% 빠진 거 그렇다 치자고요. 얘는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올라가 있는 자리에서 빠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 있는 것도 없이 계속해서 힘없이 빠집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거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금투세도 그렇고, 밸류업도 그렇고, 아무런 의미 없는 자꾸 토론들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양시장 영 상태가 좋지가 않다. 영 상태가 메롱이다. 정도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대만만 오늘 살짝 조정이 있는데, 대만은 이제 조정이 있는 게 TSMC가 좀 많이 빠졌죠. TSMC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대만은 TSMC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미국의 S&P 500은 엔비디아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좀 너무 충격적입니다. 일본 니케이가 빠진 건 빠진 건데 중국이 8%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시장은 좀 오히려 관망하시고 조심조심하게 그냥 살얼음판 걷듯이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내일 휴장이고요. 중국은 내일부터 국경일 휴무가 시작입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이 멈춰 있어요. 시계가 멈춰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본 시장, 미국 시장만 움직이게 되는데, 미국 시장이 이번 주 제가 봤을 때 경제지표 발표가 되게 많고, 일본은 총리가 바뀌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에요. 이럴 때 수익이 난 거, 약수익이지만 챙겨놓으시는 게 좋고, 내가 손해가 많다고 해서 굳이 종목을 갈아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면 또 찬스볼이 찾아오는 거죠. 예. 2600포인트도 지금 깰랑말랑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2600포인트 또 밑으로 내려오면 찬스볼 또 나오잖아요. 예, 여기 우리 찬스볼, 제가 늘 말씀드렸던 찬스볼 나오잖아요. 예, 밑에 또 찬스 들어오려고 하죠. 예, 이게 내일 모레 시장이 계속해서 연달아 진행되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텐데, 내일 또 휴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조심하자. 아시겠죠? 오늘 말은 한마디입니다. 지금 시장, 퐁당퐁당 시장은 조금은 조심을 하자. 관망의 자세로 지켜보자. 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